네, 신앙인의 생태적인 삶을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슬기로운 지구생활. 오늘도 전이 요셉의 집 신성수 베드로 신부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신부님. 안녕하세요. 오늘 유난히 더 바람 휘날리면서 오신 것 같아요. 예, 금방 네. 오느라고 정신 네. 없었어요. 평소 때 좀 일찍 오는데 네. 오늘 딱 맞춰서 왔습니다. 아, 역시 방송인이 되신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 전이에서 오시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이제 네. 미사가 있는데요. 미사 네. 조금 일찍 당겨서 어르신들하고 네. 하고 아, 시설에 또 어르신들 계셔서 네. 어르신들 미사는 꼭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실 때마다 네. 좀 급히 미사하고 오시는 거네요. 네. 한 주간 잘 보내신 것 같은데 좀 네. 근데 왜 이렇게 오랜만에 뵌 것 같죠, 진짜? 네, 저도. 네. 예. 이유가 있죠. 예. 네. 아무튼 뭐 그간 뭐 잘 지냈긴 네. 했는데 네. 이렇게 따지고 보니까 지난주일 그러니까 한 23일 성령강림 대축일을 마지막으로 해서 네. 지구의 날 캠페인을 이렇게 마무리했더라고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강조 드렸는데 한 네. 4가지 정도 네. 주제로 해가지고 뭐 전기가 됐든 뭐 식습관이 됐든 뭐 네. 교통이 됐든 여러 가지 캠페인도 벌이고 했는데요. 네. 참고로 저 같은 경우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사제관 옆에 네. 네. 텃밭을 시작은 해놨는데 네. 이제 관리는 또 우리 어르신들이 아, 그래요? 잘 해주시고 그러면 그런 걸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모작도 아니고. 근데 확실히 느껴지는 게 네. 이게 엄청 많이 또 자랐어요. 아, 상추 그렇죠? 같은 거는 네. 이제 따먹어도 될 정도로 아, 그래요? 엄청나게 네. 컸는데 네. 문제는 요즘에 또 좀 춥고 비도 많이 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날씨가 좋아야지 이 친구들이 잘 크는데 이 네.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은 느낄 수 있는 그러셨군요. 시간이었어요. 저 요새 상추 쌈 많이 해 먹고 있어요. 주변에 상추 이렇게 주시는 분도 많고요. 또 본당에서 1,000원 주고 팔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걸 또 이렇게 성전 보수공사 하는데 맞아요. 지금 보탬 주시느라고 열심히 따다 주세요. 훌륭한 실천들입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준비하셨을까요? 네, 오늘은 특별히 이 부분 있습니다. 찬미받으소서 7년 여정에 대해서 좀 나눠볼까 하는데요. 네. 찬미받으소 회칙이 언제 나왔는지 기억나시나요? 그게 5년 전, 그쵸, 6년 전이죠. 그쵸, 작년이 네. 5주년 기념이었으니까 네. 2015년 5월 24일 네. 성령강림 대축일에 반포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작년에 그거를 기념하는 5주년 기념회 해도 있었는데 네. 뭐 여러 가지 기념 행사를 많이 기획은 하긴 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기후 행동 뭘 했을까요? 많이 한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네. 작년에 여러 가지 계획은 있었는데 뭐 네. 다들 잘 아시겠지만 코로나가 네. 작년에 시작이 되었잖아요. 네. 그 관계로 좀 많이 정신없이 그래요. 지나가고 좀 정신없었어요. 아쉬운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느꼈거든요. 각 그 성당에서 기도 참 열심히 했어요. 그렇죠. 네. 그 5주년 기념 기도는 찬미받으소서 하기는 했는데 네. 좀 여러 가지로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네. 아무튼 그러면서 이게 단순히 특정 지역이나 단기간 행사나 캠페인으로는 좀 끝냈으면 아쉽다라는 뭐 여러 가지 네. 이야기도 있었고 해서 네. 특별히 사도자라고 불리는 교황청에서 지역교회에 주문을 하거든요. 네. 이거는 좀 더 길게 가야겠다. 이거 좀 체계적으로 해보자라는 네. 초대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뉘앙스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앞서도 그래서 7주년 이렇게 기념 여정이라고 했는데 네. 그래서 작년 말 정도에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서 찬미받으소서 반포 5주년 후속 장기 사목 계획을 위한 특별 사목교서 실천 지침 이렇게 이름이 길죠. 네, 이거 외우라고 하면 절대 못 외울 것 맞아요. 같아요. 저도 이게 보면서 읽는데도 참 네. 힘든데 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게 뭔가 타이틀 제목이 길고 반복하고 그러면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그쵸.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밑줄 쫙 긋는 거. 이 7년 지침이라는 가이드라인을 네. 각 한국 교회 교구별로 보내졌고요. 네. 이게 잘 보면요. 2021년도 대전교구 사목 교서에도 네. 이 지침이 좀 그대로 반영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여담인데 시노드 사목연구소 이게 박상병
소장 신부님이라고 계신데 네. 이분께서 이게 예전에 나왔던 사목교서하고는 좀 뭔가 형식이나 아, 뭔가 이런 부분들이 좀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네. 좀 더 디테일해지고 네. 세부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네. 많이 넣었는데요. 네. 18개의 항목으로 사목교서가 이루어져 있는데 네. 이 중에서 14번째 항목에 이 아, 지침이 그대로 들어가 있어요. 제목이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네. 넷째, 기후 위기에 대응하여 생태적 회심을 통한 새로운 삶의 질서를 만들어 갑시다라는 네. 이러한 항목으로 들어가 있고 더욱이 올해부터 교구청 기구안에 사회 복음화국도 이렇게 신설되게 되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또 모두가 착착 연결되는 예, 거군요. 그럼요. 네. 그래서 이러한 분위기하고 계획 음. 안에서 네. 그리고 지난 24일 월요일 날 오후 3시 같은 경우는 네. 서울 명동 대성당에서 네. 의미 있는 미사가 있었거든요. 네, 저희 어제 가톨릭 뉴스 전해주는 박영호 기자가 아, 현장에서 미사 끝나고 요 얘기를 좀 오, 해주셨어요. 생생한 얘기 네, 들으셨겠네요. 네, 이 어. 복습이 아니라 예습이죠. 예습 좀 했습니다. 맞아요. 네, 이 참의받으소서 7년 여정이라는 개막 미사가 네. 한국 교회 전체적으로 시작이 봉헌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에서도 그 미사에 한 10명 정도 뭐 위원장 신부님부터 그러셨군요. 해가지고 네. 여러 위원분들 뭐 관심 있는 분들이 참여하시면서 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를 이런 모든 것들을 이런 다짐들을 봉헌하는 시간도 아, 네.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좀 특별했어요. 그런 음. 봉헌의 그 그죠. 시간이 있었다는 예. 거. 네, 그런 좀 가톨릭 안에서 좀 구체적으로 움직임을 하겠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뭐 이웃 교구인 의정부 교구 같은 경우를 보면요. 네. 이 행동이라는 제목으로 교구 차원에서 7년 여정 자료집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출판물도 만들고 네. 뭐 각 교구별로 이 지침을 따라 가지고 네. 좀 장기적으로 한 7년 정도의 여정을 이렇게 준비를 해 가지고 네. 지금 이 위기가 어느 한 사람이나 단체 또는 국가만의 노력으로 풀리지가 네.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가정, 그리고 교구, 학교, 병원, 네. 기업, 수도회 등등 네. 다양한 영역에서 그리고 뭐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주체 안에서 참여하고 움직일 수 있도록 네. 좀 더 세세하고 그런 발편을 네. 마련했다라는 데 있습니다. 아, 네. 이 위기 어느 누구도 모르는 사람은 지금 없는 맞아요. 것 같아요. 누가 모르겠어요, 이거. 코로나가 또 알려준 것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덕분에. 네. 그래서 그 각자 다양한 방법으로 이 운동에 동참을 좀 하려는 마음은 일단 충만해 있습니다. 네. 네. 그런 충만한 마음가짐으로 그래서 대전교구 안에서도 네. 이와 관련된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뭐 네. 지금도 열심히 생태환경위원회뿐만 아니라 네. 본당이나 뭐 관련된 사람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네. 더 많은 분들, 뭐 신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교구 안에 있는 많은 구성원들, 네. 비신자 가릴 것 없이 참여할 네. 수 있도록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고 네. 그래서 우선 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단추로 네. 각 지구별로 돌아가면서 지구를 위한 미사를 봉헌을 하고 있거든요. 지구를 돌면서 네, 지구를 돌면서 위한 지구를 위한 미사. 네. 이게 매달 마지막 월요일에 네. 저녁 정도 해가지고 지구장 성당이나 네. 함께 모이기 위한 교통이 음. 좋은 성당에 모여서 네. 회의도 하고 그리고 미사도 봉헌하고 하는데 네. 이번 달은 5월 31일 월요일 네. 세종 성 바오로 성당에서 봉헌을 네. 합니다. 그러세요. 예. 그러면 뭐 대전에 계신 분도 가까운 곳이고 예. 세종에 사시는 분들도 당연히 또 당연히 오셔야 되고. 오시고 그러면 되겠네요. 그렇게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각 본당에서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전 교구 안에서 사회 복음화국이라는 곳도 만들고 네. 기존에 있던 정의평화위원회, 네. 민족화해위원회, 생태 환경위원회 이러한 모든 네. 활동들을 네. 하나로 통합해서 아, 각 본당에는 사회 복음화 분과라는 네. 이러한 영역이 조금 더 잘 자리 잡을 수 있게 만들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생태환경과 관련된 가르침들을 더 잘 실천할 수 있도록 네. 여러 방면으로 이렇게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네. 요즘 직접 모이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또 활성화하려고 하는 분야가 있죠. 다양한 고민을 갖고 있고요. 네. 그래서 지난주에도 네. 생태환경위원회 안에서도 조금은 더 어떻게 많은 분들께 이 중요한 것들을 알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나눴고요. 네. 그래서 기존에 뭐 생태환경위원회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도 운영을 하고 했는데 네. 홈페이지를 조금 더 이용하기 편하게 조금은 네. 더 정비를 할 필요가 있다. 아, 그리고 네. 페이스북 워낙에 잘 위원분들께서 운영을 해주시고는 있지만 네. 이와 관련된 부분들도 조금은 더 네. 잘 보실 수 있도록 네. 이런 뭐 교육 강의도 받고 막 그랬거든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네, 공부들도 열심히 하고 계시네요. 그러니까요. 차분하게 잘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모든 움직임들 안에서 네. 여러 가지 활동을 또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한번 제가 나름대로 한 이러한 모든 것들을 두 가지 정도의 큰 의미로 좀 나누어서 네. 정리를 좀 해봤는데요. 아, 정리의 왕. 예. 정리 뭐냐면요. 딱딱. 왜냐하면 워낙에 방대한 분야에서 네. 해야 할 것들이 되게 많이 있으니까 네. 좀 지치기 쉽거나 좀 뭔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음. 기본적으로 안 써야 돼요. 아, 그 참여받으소서 기도문의 맨 뒤에 실천 사항이 있는 중인데 가장 핵심이 안 쓰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무조건 네. 근본은 안 쓰고 버리지 않는 거. 그렇죠. 아, 최대한 그리고? 줄이고 네. 나눠 쓰고 이게 전제가 되어야지 네. 뭐 태양광이든 뭐 효율을 늘리든 이러한 부분들은 그 이후의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우선은 안 쓴다. 최대한 줄이고 최대한 쓰지 줄이고. 말자. 예, 이게 가장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뭐 한정된 자원을 우리가 지구 전체가 나누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요. 두 번째. 최대한 우리 좀 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신경을 써서 해야 될 영역은 뭐냐면요. 네. 방관자 또는 안티를 만들지 말자입니다. 이건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렇죠. 네. 방관자가 뭐냐면은 네. 이러한 활동들을 하다 보면은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러한 분들이 은근히 또 많이 계시거든요. 네. 이러한 분들을 잘 세심하게 초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비난하거나 이런 거 먼저 하지 말고. 그렇죠. 그리고 네. 그와 관련해서 더 중요한 거는 네. 이게 워낙에 좀 불편한 희생을 또 감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이 시대의 희생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이게 또 경제적으로 현실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는 분야나 네. 분들이 또 계시기 마련이거든요. 아, 그렇죠.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을 우리의 좋은 취지와 지향과 상관없이 네. 안티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겠네요. 이런 두 가지를 늘 신경을 써가지고 네. 이러한 부분들을 조금은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건데요. 네. 이건 근데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동안에 우리가 익숙하게 해왔던 이러한 모든 행동으로부터 전환을 이끌어내는 네. 생태적 회심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생태적 회심. 네. 이 교황님께서도 또 이렇게 표현하신 부분이고 그래서 네. 되게 무겁게 느껴지는데 네. 사실 요 전에 강승수 생태환경위원회 위원장 요셉 신부님께서도 이 생태적 회심을 굉장히 많이 강조하셨어요. 저도 많이 듣고 네. 저도 많이 이렇게 알려드리는 내용인데요. 네. 뭐 제가 이 운동을 뭐 오래 한 거는 아니지만 네. 거듭하고 옆에서 지켜보면서 고민되는 지점이 네. 바로 이 부분이에요. 네. 누구나 이게 좋은 취지, 지향이라는 건 알지만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어려운 분들도 많고 지점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또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있는데 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분리수거 엄청 잘하는 나라로 그렇죠. 유명하거든요. 외국 분들이 우리나라 오셔서 예. 너무나 놀라워하는 그쵸. 게 이 재활용 분리수거 그 함들을 너무 잘 지킨다는 거죠. 예, 재활용 강국으로 네. 분류되어 있을 정도로 유명한데 네. 그런데 제가 모 매체 한국일보인가 네. 그 기사를 좀 봤는데 2017년 OECD 환경 성과 평가 보고서라는 게 있는데 네. 그 보고서에 따르면은 우리나라가 80% 이상의 재활용을 하는 모범 국가로 분류되어 있다라고는 하는데 네. 근데 중요한 건 뒤에요. 실질적으로 다시 재분류하는 과정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거한 것들을 다시 집화장에 모여가지고 다시 한번 재분류하는 과정에서 네. 다시 버려지는 것들이 아하. 무려
60%가 된다라고 해요. 아, 그래요? 예. 그럼 뭐 40% 정도만 예. 한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열심히 분리수거하고 요즘엔 또 일회용품 많이 사용하시다 네. 보니까 잘 닦아서 버리시고 스티커 떼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쵸, 스티커도 잘 네. 떼서 버리시고 뭐 화장지나 뭐 여러 가지 종이류도 되게 많은 분류가 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뭐 그런 식으로 열심히 분리수거해서 잘 이렇게 놓고는 있는데 네. 이런 노력들도 그렇고 그리고 저도 오늘 뭐 또 텀블러도 챙기기는 네. 했지만 일회용품 안 쓰려고 네. 많이 노력들은 하지만 네. 이게 정작 효율적인 면으로 잘 세세하게 보면은 네. 그게 생각만큼 잘 효과도 없을 뿐더러 지켜지기가 우리의 지향만큼 좀 어렵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가능한 쓰지 않는 것. 안 쓰는 실천, 네. 줄이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우리 이후에 하고 있는 모든 노력들, 운동들이 네. 조금은 더 이렇게 빛을 발하기가 어렵다라는 데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처럼 늘 해왔던 소비 문화가 몸에 배어 있어서 그게 힘들다는 거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늘 뭐 매년 유행에 맞춰서 옷을 사기도 하고 요즘은 맞아요. 패스트 푸드처럼 옷도 패스트 맞아요, 들었던 네, 것 같아요. 그 패스트 뭐라고 하던데, 네, 패션, 패션, 네, 맞아요. 패스트 패션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계절만 입고 시즌. 버리고 제 옷은 거의 10년 이상 제일 젊은 옷이 10년인데 맞아요. 보통 그렇게 입잖아요. 그렇게 그런가요? 해왔잖아요. 근데 맞아요. 지금은 이제 계절만 입고 네. 쉽게 버리는 형태의 그 값싼 옷들을 많이 또 네. 저임금으로 맞아요. 중국이나 네,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이런 그 일회용품까지 합치면 너무 많은 물품들이 버려지고 되는 것이 쓰고 일상이죠. 버리는 문화가 네. 여전히 일상화되고 있죠. 네. 그런데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두 번째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요. 네. 이렇게 활동이나 교육을 하면 주로 어떤 분들이 많이 오실 것 같으세요? 글쎄요. 성당에 계신 분들? 그렇죠. 네. 근데 대부분이 네. 교육 같은 거 잘 보면은 네. 이미 본당에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 위주로 이렇게 참석을 하시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 그런 얘기 하잖아요. 흔히 네. 본당에서 본당에서 네. 주님 신부님한테 혼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뭐 성당에 오시는 분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성당에 나오시는 분들이 주로 혼나고요. 정작 성당에 안 나오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네.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하는데 안 나오시니까 네, 혼나지 네. 않고 그럴 기회도 없다는 거죠. 예, 열심히 하는 분들이 오히려 성당 나와가지고 네. 여러 가지 혼나는 안타까운 모습들인데 근데 이게 이 성태 영역 안에서도 좀 비슷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네. 예전 생태영성 학교나 기후학교 같은 교육들을 하면요. 네. 이미 그런 의식이 자리 잡은 분들이 거의 대부분으로 오셔서 네. 그 자리에 함께 하시고 계시고 네. 또 예를 들어서 연세가 이미 지긋하셔가지고 네. 또 은퇴하신 분들이 또 시간적인 여유가 상대적으로 있으시니까 네. 근데 그런 분들은 이미 평소에 검소하게 생활하신 분들이 네. 이미 되어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너무 그분들은- 아껴서 또 타린 분들 계세요. 문득 또 심정적으로 서로. 저희 부모님이 생각나는 분명히 네. 이 정도 입은 옷은 버리셔도 되는데 네. 뭐 여러 가지 사연을 또 붙이셔가지고 아무튼 그런 분들이 위주로 또 네. 교육 자리에 앉아 계신 모습들 네. 좀 그런 모습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좀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게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아, 안티를 최대한 네. 만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모임에 저 같은 사람 그러니까 네. 나름 또 생태운동 한다라고 해가지고 네. 유난 떤다라고 보여지는 사람들이 오면은 요즘 텀블러 갖고 다니는 정도 가지고는 그렇게 얘기 안 하는 맞아요. 분위기 됐어요. 그렇죠. 요즘에는 이게 보편화됐지만 네. 네. 뭐 여러 가지로 뭐 그 요즘 비건이라고 불리는 네. 육식을 안 한다든지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예를 들어서 저 뭐 신부님들 모임, 동기 모임 이런데 가면요 뭐 네. 회식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보여지는 게 있는데 네. 제가 그런 자리 갔을 때 잔소리를 아, 할 것 네. 같으세요? 안 할 것 같으세요? 당연히 하실 것 같은데요. 맞아요. 근데 이게 네. 생각만큼 쉽지가 않은 게요. 네. 제가 딱 분위기를 보고 상대방이 뭔가 그래도 수긍을 하고 아 그래도 좀 같이 동참을 해보겠다라는 좀 분위기나 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당연히 같이 잘 해보자고 하는데요. 네. 뭔가
동기랄지 뭐 이렇게 동료들이 네. 질릴 것 같은 느낌이 들면요. 네. 좀 고민을 해보고 네. 어떨 때는 좀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 운동의 가장 중요한 네. 고객, 손님은 이미 네. 잘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러네요. 안 하는 누군가를 좀 더 살펴보자라는 게 네.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맞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근데 죄인이라고 하면은 안 되겠네요, 또. 그러니까 이게 그렇다고 네. 그분들을 뭐 병든 이들이나 죄인 네네. 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네. 이분법적으로 옳고 그르다 문제로 가면은 네.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요럴 때 안티가 생기는군요. 그렇죠. 감정적으로 이게 뭔가 어긋나고 네. 좀 이게 상하게 되면은 아무리 옳은 일도 안 할 수 있는 경우가 맞아요. 많거든요. 네. 다만 내가 조금 더 아쉬운 입장, 간절한 사람이라는 마음가짐이 네. 더 중요할 것 같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목마른 사람이 먼저 우물을 판다고 네. 옳고 그름의 문제나 누군가를 가르치려 한다면 절대로 그건 큰 효과를 기대하기가 어렵다라는 네. 거죠. 그래서 안티를 만들지 말자. 그렇죠. 그런 의미고요. 네. 조금은 생뚱맞지만 제가 만화가 중에서 네. 최규석이라는 작가의 만화를 좋아하는데요. 네. 예, 거기에 이런 대사가 나와요. 아, 사람들은 옳은 사람 말 안 들어 좋은 사람 말 듣지. 네. 옳은 사람 말 안 듣고 좋은 사람 말. 이게 네. 그 만화가가 송곳이라는 웹툰에서 했던 네. 이 대사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 송곳이라는 만화가 노동 문제, 사회 인권 문제를 다룬 좀 시사적인 네. 웹툰인데 네. 이 웹툰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해주고 있는데 제가 관심을 갖는 이 생태 환경도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이걸 누가 몰라서 하나? 정말 확 닿네요. 네. 옳은 사람보다 좋은 사람 말을 듣는다. 네. 이렇게 뭔가 좀 당위적인 걸 막 이렇게 강요하지 말고 네. 공감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실행을 해라. 그런 그쵸. 얘기네요. 네. 네. 신부님 이렇게 슬기롭게 만났던 지구생활 이야기 오늘 마지막 날이어서 좀 아쉬운데요. 오늘이 마지막이었나요? 모르셨어요? 아우 이렇게 또 시치미를 뚝 떼시네요. 그럼 6월 가세요. 예. 예. 네, 사실 아우다평이 6월 개편 맞아서 살짝 변화 주고 있어요. 네. 신부님과 작별 인사하려니까 그게 좀 아쉬워서 그랬죠. 안타깝게라는 네. 대본을 적었지만 제 표정은 예, 아주 오늘 홀가분한 얼굴이세요. 까지고요. 네. 근데 솔직히 제가 이 강승수 신부님께 네. 이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네. 한 두어 번 정도만 하면은 된다고 하셔가지고 네. 그래서 뭐 그 정도면 할만하네요라고 이렇게 대답을 하고 네. 시작을 했는데 뭐 네. 그렇다고 뭐 많이 한 거는 아니에요. 한 대여섯 번 정도 네. 한 것 같은데 맞아요. 한 달 좀 넘었고요. 네. 네. 근데 이 시간 동안 어찌 보면 저 역시도 그동안에 막연한 게 알고 있었다든지 네. 그래도 조금은 더 이런 부분들을 네. 좀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 네. 이런 부분들로 했고 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대본이나 여러 가지 준비는 좀 더 그렇죠. 체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도 많이 애쓰셨어요. 그래서 어제도 네. 대본을 좀 일찍 못 써가지고 뭔가 이렇게 쫓기는 네. 이게 뭐 항상 빚쟁이 느낌으로 그렇습니다. 준비를 했다는 대출 갚고 가시는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요. 네. 예. 대출 갚는 느낌 네. 그런 느낌으로 준비하셨다는 말씀 왠지 좀 확 와닿네요. 고정 출연하시는 분들 본의 아니게 빚쟁이 되시거든요. 글빛. 그쵸.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심해서 돌아가시고요.